여러분, 에이스타TV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시그니처 어떤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런던 방앗간입니다. 런던 방앗간의 스타투비너스 오리지널과 시그니처고요. 먹어야지 또. 매콤 짭짤한 이 시그니처. 그다음에 지금 이게 좀 졸릴 때고 좀 출출할 때야. 이 간식이 필요해. 생각보다 포인트예요. 왜냐면 요거 씹는 맛 때문에 이 졸린 게 달아나. 고소해. 검정콩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 노골적으로 검정콩을 파는 거긴 해요. 검정콩이거든요. 근데 맛있고 영양이 있고 여러분 검정콩이 좋다라는 건 이분 다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나? 미숫가루, 반찬? 그렇게는 이렇게는 못 먹어요. 이 정도 양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그리고 검정콩을 아주 예쁜 디자인에 휴대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차에 컵홀더에 딱 들어가는 크기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졸릴 때 하나씩 씹어 드시면 졸음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검정콩, 뭐 비닐봉다리에 검은 비닐봉다리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아주 이쁜 통에다가 콩을 간식으로 먹는다? 야, 이거 부담도 덜하고 과자류, 칼로리가 높은 과자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간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은 런던 방앗간 이스타TV의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꼭 한번 맛보세요. 이적 시장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첼시 이적 시장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잘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좀 잉여 자원, 얘가 있었나 싶은 애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선수들이 좀 나왔어요. 사실 오늘 이 영상 박중서를 좀 불러왔어야 됩니다. 근데 중서가 휴가를 갔죠? 네, 휴가를 갔어요. 이적 시장 끝나고 돌아옵니다.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첼시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중요한 시기에 코리안 맨러가 휴가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아, 비 와요. 근데 어디 갔나요, 중서 휴가? 몰라요. 아, 어디 간지는 몰라요? 네, 뭐 여자친구 없으니까 뭐 그냥 집에서 혼자 뭐 쓰잖아요. 근데 그게 휴가예요. 아, 그래. 그게 휴가야. 그게 에어컨 틀고. 그래. 뭐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지 않을까. 아마 중서가 휴가 갔어도 이 영상은 첼시 관련 영상이라서 들어왔을 거예요. 네, 자기 맞아요. 얘기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 새끼들도 이제 첼시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첼시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복잡하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링크나 썼던 선수들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방면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지금 첼시가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죠? 마지막 날까지 어떤 이적을 성사시킬 수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이적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클리는 이제 FA가 됐습니다. 상호 합의 간에 선수 이제 첼시를 떠나게 됐고 자유계약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팀이든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바클리도 사실 진작에 정리했어야 되는 자원이 맞죠. 근데 바클리는 그 외모가 머리도 짧고 이러니까 인상 깊잖아. 좀 잘생긴 것도 잘생겼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클리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얘가 있었구나라는 느낌은 있는데 워낙 경기 잘 못 나오기도 했고 나와서도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덕현이 말대로 일찍 정리했어야죠. 저는 바클리가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중계 중에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이제 사울 니게스의 첼시 데뷔전을 중계했거든요. 졸라 못했어요. 저 사울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는 원래 그렇게 많이 뛰고 헌신적인 선수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사울이 아마 그때 빌라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서 사울 니게스 이 정도 폼이라면 차라리 치크나 바클리 같은 선수들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바클리가 나왔군요 그날. 기억은 안 나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사울이 못해가지고 바클리를 내가 조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치크는 요즘 잘해. 근데 어쨌든 바클리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FA가 돼서 이제 첼시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오도이는 레버쿠젠으로 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링크 있죠. 일단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고 지금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고 임대로 레버쿠젠에 합류를 하는데 이적 옵션은 없대요. 그러니까 임대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형식으로 레버쿠젠으로 가고 있는데 오도이도 사실 이제 다양한 포지션에서 좀 기회를 받았죠. 2선에도 기용이 됐었고 윙백에도 기용이 됐었고 근데 어느 한 포지션에서도 뭔가 특출났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좀 애매했죠. 그러니까 성장세를 못 보여준 게 좀 크지 않을까. 잠재력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뭐 잉글랜드 선수기도 하고 그런 점도 따져봤을 때 좀 풀베지오에서 이제 5를 담당했었던 오도이도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 하킴지우도 지금 이적설이 살짝 있는데 원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지금 이제 안토니가 이제 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이제 보내드렸는데 아약스가 안토니가 나간 자리에 그 지혜를 이제 다시 땡겨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리턴이네요, 있어요. 그러면. 리턴이죠. 지혜는 사실 아약스에서 엄청 잘했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풀베지오에서 이제 또
지 역시도 지금 이적설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플리식이 이제 좀 관건인데 그쵸. 플리식은 아마 첼시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이게 원래 이제 플리식이 프리미어리그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뉴캐슬로부터 관심을 좀 받았고 세리에나 라리가의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클럽들도 플리식을 임대 이적 리스트에 올렸었대요. 근데 첼시가 플리식의 임대 이적을 거부를 했고 원래 플리식과 이제 플리식이 지금 첼시랑 계약이 2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첼시에 좀 더 좋은 임대 이적을 위해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는데 토드볼리 구단주가 임대 없음 하고 그냥 못 받았기 때문에 플리식은 이번 시즌에 첼시에 남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 플리식을 임대하려는 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급의 30%를 부담하겠다. 근데 사실 첼시 입장에서 이제 30% 부담하고 70%의 주급을 첼시가 부담하면서까지 임대를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팬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주급 보조 많이 받는 거 아니면 확실하게 이적시키는 게 낫지. 좀 애매한 주급 보조는 돈은 돈대로 나가는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수를 거기서 임대로 뭐 써먹고서 영입을 안 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써가지고 다시 팔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주급 보조 30%는 사실 첼시 입장에서 얻을 게 없어요. 그쵸. 차라리 스쿼드 자원으로 남겨놓는 게 낫지. 혹시 모르니까. 예를 들어 뭐 한 7, 80% 보조해주겠대. 뭐 그러면 임대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고정 비용이 어쨌든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플리식은 어쨌든 첼시의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하나가 이제 코너 갤러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서 입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적료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너 갤러거나 플리식 같은 경우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 오지 않는 이상 올 시즌 첼시에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갤러거 활용 방안은 뭐 투엘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 전제가 이제 모든 미드필더들이 캉테라던가 코바치치랑 뭐 조리주유까지 다 이제 가동이 돼야지. 부상이 없을 때 그럴 때는 활용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처럼 부상이 있고 코바치치도 얼마 전에 복귀했잖아요. 캉테는 지금 부상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갤러거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도 크리스탈 팰리스 이거 링크를 봤거든요. 근데 코너 갤러거도 젊고 잉글랜드 자본이잖아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생각하는 그 이적료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갤러거도 만약에 올 시즌 첼시에 남는다 치면은 뭐 일단 적응을 해야죠. 네, 본인이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잘 맞은 옷이었고 그때 당시 사실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 동료들과의 합도 엄청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 중앙 자원으로서 갤러거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또 첼시에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갤러거랑 플리식은 남는 게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투엘 감독이 이제 스쿼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포파나는 히어리고 나왔죠. 맞죠. 계약 기간이 2028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 포함 7,500만 파운드 한 1,200억 좀 안 되는 금액으로 포파나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젊고 리그 적응했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레스터 시티와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뭐 첼시 입장에서는 센터백 체제가 아직 100% 갖춰진 건 아니라서 그래서 포파나의 영입은 저는 꼭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포파나를 데려옴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장기 부상 리스크가 있었던 것은 있지만 맞죠. 근데 이 선수가 가진 툴을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첼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비진 보강이 가장 우선순위 중에 이제 하나였다라는 점을 따져봤을 때 포파나를 첼시가 데려온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한 영입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적설이 쭉 나고 있었던 선수들의 지금 근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오바메양. 네. 예, 가봉맨도 첼시랑 이적이 이제 좀 진하게 링크가 났었다가 지금 약간 시들시들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바메양에 대해서 원래 첼시가 한 1,500만 파운드 가량의 금액을 제시를 했었는데 구단 합의도 안 됐고 그리고 개인 합의 개인 역시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뭐 스털링 이번에 골 넣긴 했지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 뭐 그게 오바메양을 뭐 첼시 팬들이 모두가 원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격수가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공격수 링크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루카쿠가 지금 나갔고 그치. 그리고 기존 공격 자원들을 생각해봤을 때 스털링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초반 폼이 너무 부진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바메양 링크도 지금 구단 개인 합의 아무것도 안 됐고 그러니까 첼시가 생각하는 건 그거야. 오바메양이 나이가 있어요. 주급도 높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성과에 따라서 뭐 골을 넣는다든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했으면 지급했지 기본 투자 금액 자체를 높게 책정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해요. 보험되는 거네 첼시도.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오바메양이 물론 바르셀로나 지금 이적한 이후에 골 기록은 엄청 좋았지만 네, 맞아요. 이 선수가 아스날 말미에 보여줬었던 것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영향력이 예전 맞지 못하다는 거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때는 첼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앤서니 고든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앤서니 고든 가지고 우리가 뭐 토트넘이냐 첼시냐 이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역습 장면에서 앤서니 고든 골 넣었거든요. 네. 확실히 이 선수 좀 가지고 있는 툴은 괜찮아요. 근데 고든 역시도 지금 에버튼을 떠나서 첼시로 갈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첼시가 생각하는 고든의 이적료 그리고 에버튼이 생각하는 고든의 이적료.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이적료를 따지면은 나는 이 정도를 원하는데 네. 에버튼은 이거보다 훨씬 높게 부르네. 그래서 이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단 합의가 안 되면 개인 합의가 돼도, 왜냐면 고든 첼시 이적설 나왔을 때 개인 합의는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첼시랑 어쨌든 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구단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선수가 나가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고든이 뭐 무슨 지금 계약 기간이 뭐 완전 조금 남아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든 역시도 지금 굉장히 사그라든 상황이다. 자, 그리고 올 여름 이적 시장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프랭키. 가장 긴 감자죠. 그리고 예. 첼시 여전히 더용 원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더용이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된다면 제일 유력한 행선지는 첼시래요. 맨유가 그렇게 오랜 기간 목을 맸음에도 맨유는 이제 행선지 후보에서 좀 제외된 것 같고, 리버풀 얘기도 이제 살짝 있었죠. 근데 제일 유력한 건 첼시고,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더용이 떠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냥 바르셀로나 잔류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저도 바르셀로나 잔류할 것 같으니까 더용 입장에서 떠날 이유가 없다니까요. 흘러가는 느낌이 그래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도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 현재까지 더용과 리버풀 사이의 소식은 들은 게 없다. 그리고 리버풀의 이 급여, 그러니까 주급 체계를 봤을 때도 더용이 리버풀에 합류하는 것은 쉬운 이적이 아니다. 근데 선수가 마음을 바꾸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로마노가 생각했을 때 진짜 더용의 영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쪽은 오히려 첼시다. 그래서 가게 된다면 첼시인데 더용 역시도 팀 잔류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적 시장 찍을 때마다 맨날 나이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날짜랑 시간을 보거든요. 그렇지. 얼마 남았나?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 진짜 더영이 만약 움직인다면 이적 시장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한 1시간 정도 남기고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때는 급진전이 되니까. 그렇지. 그때까지 좀 재밌게 들어갈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이 외에도 지금 첼시 관련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뜨는 업데이트 소식은 이제 이적 시장이 막바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서도 휴가 잘 보내고 와. 그래, 중사 휴가 잘 보내고 와라.